FBI가 퀸즈 플러싱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두 곳에 대한 기습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회원 재무 정보 등이 담긴 컴퓨터와 서류 뭉치를 압수해갔으며 일부 회원들 아이디를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SBA가 팬데믹 기간 집행된 SBA 대출 가운데 11만 건이 넘는 사기 의혹을 적발하고 최대 90억 달러 환수에 나서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인프라 사업에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워싱턴 DC와 뉴욕의 주요 교통시설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 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올해 8월부터 생존기간 6개월 미만 말기 환자에 대한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미국에서 안락사를 허용한 13번째 주가 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타운 한가운데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혹한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소방용수가 얼어붙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은 타운홀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정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복지지원금 부당수급 사기 근절에 착수한 가운데 FBI가 퀸즈 플러싱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두 곳에 대한 기습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회원 재무 정보 등이 담긴 컴퓨터와 서류 뭉치를 압수해갔으며 일부 회원들의 아이디를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업계에 따르면 FBI는 뉴욕주 보건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지난 6일 오전 퀸즈 플러싱 소재 37 애비뉴 선상의 해피라이프 데이케어와 157 스트리트 선상의 소망 데이케어 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최근 미네소타 등을 휩쓸고 있는 메디케이드 관련 복지지원금 부당수급 사기 단속과 맞물리면서 연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날 IC 요원도 단속반과 함께 출동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면서 의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케어 업계에 따르면 이날 너댓 시간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합동 단속반은 두 곳의 데이케어 회원 정보와 재무 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압수해갔습니다. 단속반이 해피라이프의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했을 당시 센터 내부에는 70에서 80명의 한인 노인 회원들이 있었으며 신분증 검사와 현금 수령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망 데이케어는 단속반 출동 당시 회원들은 센터 내부에 없었기 때문에 단속반의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식 시간에 맞춰 센터에 출석한 회원들은 단속반의 출입 통제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인근 한인 식당 등에서 센터 측이 제공한 아침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A가 팬데믹 기간 집행된 SBA 대출 가운데 11만 건이 넘는 사기 의혹을 적발하고 최대 90억 달러 환수에 나서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신청했던 한인 업주들 사이에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경제재난 피해 대출을 중심으로 허위 직원 수 신고, 매출 과장, 유령회사 설립, 중복 대출 등의 사기 유형을 집중 수사 중에 있습니다. 켈리 로플러 SBA 청장은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사기 규모는 충격적이라며 연방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납세자들의 돈을 반드시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한인들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 신속 집행을 이유로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회계 세무 지식이 부족한 한인 업주들이 에이전트나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서류를 맡겼다가 의도치 않게 규정 위반 상태에 놓인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인 금융권과 회계사들에 따르면 당시 일부 브로커들은 실제 직원 수보다 부풀려 신청하거나 세금 신고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수치를 기재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업주가 고의가 없었더라도 사후 조사 과정에서 설명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SBA는 이번 조치로 사기 의혹 차입자들을 정지 상태로 분류하고 신규 SBA 대출과 재난대출, 연방정부 계약 프로그램 참여를 전면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자금 조달 계획이 있는 한인 사업체들이 예기치 않게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은행 역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SBA 대출 비중이 높은 한인은행들은 최근 내부적으로 과거 PPP, EIDL 대출 자료를 재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고객들에게 관련 서류 보관 여부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인프라 사업에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워싱턴 DC와 뉴욕의 주요 교통시설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 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승인하는 대가로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과 뉴욕시 철도역 펜스테이션의 이름을 변경하라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 측 인사는 거래할 것이 없었다며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대통령이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즉시 자금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총 160억 달러 규모의 뉴욕시와 뉴저지주 사이에 허드슨강 아래를 지나는 철도 터널 사업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약 과정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기준이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지난 7일 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사업자금 지급 중단을 해제해달란 뉴저지주와 뉴욕주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법원 결정에 대해 허드슨강 터널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사업 중 하나라며 연방정부의 불필요한 간섭 없이 공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투표 자격 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스 소셜에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세이브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린 이를 고칠 것이며 고치지 못하면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공화당원들에게 해당 법안과 관련한 입법 과제를 위해 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게시글에서 이 법안을 미국을 구하는 법이라고 부르며 주요 요구 사항으로 모든 유권자의 아이디 제시 의무와 투표 등록 시 미국 시민권 증명 의무와 질병 장애, 군 복무, 여행을 제외한 우편 투표 금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세이브 법안은 투표 등록 단계에서 미국 시민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심사 과정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진영은 이런 요구가 우편 등록 및 온라인 등록 방식의 축소, 실제 문서 확보가 어려운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실질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의 투표를 더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불체 이민자를 추적하려던 시도가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법원은 IRS가 ICE와 거주지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의 인디라 타라니 판사는 지난 6일 IRS가 ICE와 납세자 거주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납세자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타라니 판사는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양 기관의 정보 공유를 전면 중단토록 했으며 이미 제공된 정보 역시 ICE가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타라니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재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체결한 정보 공유 협약에 따라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뿐 아니라 이민자들이 세금 신고를 꺼리게 되는 위축 효과와 잘못된 신원 확인으로 무고한 사람이 체포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IRS와 ICE 간 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시킨 두 번째 연방법원 판결입니다. 뉴욕주에서도 올해 8월부터 생존기간 6개월 미만 말기 환자에 대한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면서 미국에서 안락사를 허용한 13번째 주가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6일 뉴욕 주의회를 통과한 안락사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안락사 법안은 서명일로부터 6개월 후인 8월 중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 가운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자발적으로 의료적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 서면 요청서 제출과 함께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의 사망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환자가 안락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영상 또는 음성으로 기록해야 하며 환자 기록에 영구 보관되어야 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제 뉴욕주에선 말기 환자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됐다며 주 정부는 환자의 안락사 선택 및 시행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6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통해 안락사 시행 규정 마련 및 직원 교육 등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미국 내 안락사를 허용한 13번째 주가 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9년 전국에서 8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락사는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생명 연장 의료행위 중단을 의미하지만 안락사는 환자의 몸에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최근 폭설과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주택과 아파트에서 난방 온수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노후한 건물의 보일러와 난방 시스템 문제로 수리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뉴욕시 311 시스템엔 난방 및 온수 불만 신고가 약 8만 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3천 건이나 늘어난 수치로 특히 일부 오래된 주택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 불량과 온수 중단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한파가 계속되면서 세입자들의 난방 및 온수 불만 신고가 폭증한 것인데 건물주들은 건물이 오래돼 노후한 보일러와 난방 시스템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로 수리가 더디단 입장입니다. 맨해튼 어퍼 웨스트사이드의 뉴욕 시형 아파트에선 한파로 인해 최근 하루 동안 300여 명의 주민들이 난방과 온수 없이 생활했다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뉴욕시 주택개발국은 모든 신고가 법적 위반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24시간 보수팀을 운영해 평균 7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법규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소유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진 실내 온도 화씨 68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진 화씨 62도 이상으로 난방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폭설 이후 뉴욕시에서 건물 앞 제설 작업을 제때 하지 않은 주택, 상점 소유주에게 2,738건의 티켓이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는 폭설 다음날 오후 12시 30분까지 주택 상점 소유주가 건물 앞 제설 작업을 완료하고 최소 4피트의 보행폭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반복 여부에 따라 최대 $3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시민들에게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인도를 311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타운 한가운데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 겨울 가장 추운 혹한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소방용수가 얼어붙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은 타운홀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제 새벽 뉴저지 펠팍의 2층 주상복합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잠자고 있던 한인을 비롯한 거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하고 큰 재산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펠팍 타운 정부에 따르면 혹한과 강풍이 몰아친 어제 오전 2시께 펠팍 337 브로드애비뉴에 위치한 2층 건물에서 4급 규모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난 빌딩 1층엔 또또와 본식과 아재 국밥 등 한인식당 2곳이, 2층엔 주거용 아파트 유닛들이 입주한 주상복합 건물로 한밤중 갑자기 불길이 번지면서 방 안에서 잠을 자던 입주민들이 긴급히 빠져나오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타운 정부에 따르면 2층 아파트 거주자는 전체 15명으로 이 중 2명이 한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자 관계인 이들 한인 가족은 연기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안정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피해 주민은 중국계와 히스패닉계로 파악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지만 화재로 인해 집을 잃고 펠팍 타운홀에 임시 설치된 대피소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화재로 인해 1층에 있는 한인식당 2곳도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폴김 펠팍 시장은 화재 당시 혹한과 함께 강풍까지 불어 소방 용수가 얼어붙는 등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았다며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동시에 건물 속에 있는 주민 대피를 도왔다고 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 6일 우린 IC 요원들의 무차별적 이민 단속으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며 IC 요원들로부터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 도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시장의 행정명령은 모든 뉴욕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학교, 병원, 보호소, 주차장 등 시정부 소유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단속 제한 강화, 시정부 산하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IC 등 연방정부 기관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정 마련,
사건 발생 시 위기 대응 조정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10개의 소수의 언어로 제작된 소책자 당신의 권리를 알아두세요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뉴욕 일원에서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진 가운데 이번 시즌 독감으로 어린이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6일 이번 독감 유행 시즌 동안 보고된 첫 소아 사망 사례라며 백신 접종과 예방 조치를 시민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뉴욕주 전체 기준으론 독감으로 인한 소아 사망자 수가 9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엔 뉴욕주에서 총 27명의 어린이가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한편 주말 내내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진 가운데 추위 속에서 호미스 등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기준 뉴욕시 한파 관련 사망자는 17명입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봄학기 한국어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좌는 내달 2일 시작되며 온라인 강좌와 대면 강좌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모든 강좌는 15주 과정으로 초, 중, 고급 과정으로 세분화해 학습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강좌는 총 6개 반이 개설되며 회당 2시간씩 주 1회 진행되며 대면 강좌는 UN 직원 대상 특별 강좌를 포함해 총 5개로 맨해튼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회당 1시간 25분씩 주 1회 진행됩니다. 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좌당 수강 인원은 최소 5명에서 최대 15명 내외로 제한합니다. 강사진은 컬럼비아대와 뉴욕대 등 뉴욕 지역 주요 대학과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오랜 교수 경력을 쌓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수강 신청 접수는 9일부터 2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수강료는 강좌당 $150입니다. 매사추세츠 가석방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만장일치로 로돌포 멜렌데즈의 가석방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멜렌데즈는 지난 2005년 11월 공범 카블로 카람보트와 함께 스프링필드의 미용용품 매장에 침입해 무장 강도를 시도하던 중 당시 64세였던 한인업주 김영만 씨를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멜렌데즈는 이후 2008년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위원회는 멜렌데즈가 중대한 범죄 전력과 폭력 관련 징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에 복귀해 법을 준수할 만큼 충분한 재활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공범 카람보트에 대한 가석방은 허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간간히 햇살 비치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